봅시다의 정은길입니다. 한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는 바로 근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무자들이 만족할 만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만나봅시다에서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부천지역 지부 김준영 의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을 맡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앞으로의 사업 계획, 구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났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신 그 소감을 인사말로 대신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한 해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한 해였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옆을 잘 못 챙긴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1년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지난 한 해 동안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책임감 때문에 가지는 그 심적 부담들이 가장 컸고요. 사건으로 따지자면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의장이 되자마자 그 노동계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각종 비리들이 터지면서 노동계 선배님들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릴 때 정말 외부 행사를 나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자정능력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각급 조직에서 많은 자정 능력들을 발휘해서 개혁의 첫 발판을 만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든 시기는 충주에서 김태한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저와 같이 충주 지역 지부의 의장으로 생활하고 있던 김태한 열사가 레미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옆에 있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옆에 있었다라면 내가 말렸을 것인데 하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힘든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나 부천노총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함께 나서 주셔서 사업의 그 해결의 실마리도 찾고 해서 그나마 좀 죄책감을 털 수 있었고요. 끝으로 가장 큰 가슴 아픈 점은 지난해 부천시에는 생활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조합원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조합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작년 하반기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지금 해고를 다신 상태고요. 아직까지 직장을 못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전부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 시점에서요, 2006년에 이 부천노총 사업 계획은 어떤가요? 부천노총 2006년 사업 계획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일조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최대의 화두가 사회 양극화 해소고요. 각종 경제 지표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양극화와 관련된 지표들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고는 저는 우리나라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노총의 모든 사업 계획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어떤 사업 목표든지 전부 다 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세부 계획과 함께 전망도 한번 짚어주세요. 뭐 세부 계획을 다 말씀드리면 좀 길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 양극화 해소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게 저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임금을 조금 덜 줘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회 통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이 사회 통념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저는 사회 양극화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한국노총 최종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건 뭐 전국 단위에서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부천 지역에서는 회사 내에 실제로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회사 내에 임금 격차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비정규직들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다른 임금 격차의 문제는 업종 간의 임금 격차의 문제입니다. 부천의 택시 업종을 보면 지금 택시 근로자들이 그냥 잠시 스쳐가는 직장으로 택시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택시도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택시 정책의 중장기적인 정책 변화들을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청 간의 문제인데요. 부천 지역은 대기업의 하청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부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타 지역의 많은 하청 공장들의 노동자와 힘을 합쳐서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좀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극화해소에 저희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긴 하지만 노사가 합심해서 직업훈련 센터를 좀 개설하고자 합니다. 부천 지역에서는 지금 부천시에서 목표로 갖고 있는 게 첨단 산업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입니다. 그럼 첨단 산업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이게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비는 부분이 있다라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근로자가 부천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수한 근로자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희 노동조합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노동조합이 좀 나서서 회사는 다니기 좋은 직장,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게 하여튼 부천노총의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한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노사 공동 직업 훈련 사업이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의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천은 지난해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지표 조사를 했는데요. 부천 노동력을 조금 거칠게 평가를 해보면 저학력의 저임금, 이렇게 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극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직업훈련센터를 고민했고요. 그것은 뭐 저희 노동조합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상공회의소 장상빈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노사공동 직업훈련위원회를 만들고요. 거기에 산하 조직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 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각 직장마다 직업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발굴 육성해서 그 담당자들이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직업훈련, 직무능력 훈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서 그 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요. 담당자들을 발굴하기조차 어려운 작은 사업장은 저희가 그 사업장 인근에 교육센터를 개설해서 가까이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06년에 새로운 봄이 왔어요. 이 봄을 맞아서 이 부천 지역 노동조합들의 교섭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부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사안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보호입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노동조합법의 일부 조항들을 좀 고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강제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 회사 내에 상근자라고 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데 그것을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상근자를 모두 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하여튼 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복수노조의 자율적인 교섭권,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조금 시끄러운 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천 지역의 개별 사업장에서는 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현재 보면 세종병원 같은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 유지된다라면 부천시 전체에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유관기관들이 적극 나서서 세종병원 노사관계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중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좀 결단을 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교섭 전망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 부천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인데 그 의장님께서는 이 복지관을 통해서 다양한 근로복지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복지관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05년 어떤 성과들을 이뤄내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복지관은 새벽부터 그 낮 시간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각종 체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각종 문화 강좌 그리고 도서관,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낮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좀 편하게 와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되고 있고요. 저녁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와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도했던 근로복지 사업의 핵심은 첫 번째는 취업센터입니다.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 직장을 저희가 알선해주고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뛰어난 근로자들을 저희가 소개시켜주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교육도 작년에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올해는 더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006년도를 맞아서 복지관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도 역시 근로복지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다른 복지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그냥 이례적으로 우리 복지관에 와서 한 강좌를 듣고 그냥 잊혀지는 그런 복지관들이 아니라 복지관에 좀 애정을 가지는 동아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강좌가 끝나면 그 강좌에 오셨던 분들이 그 동아리가 되고, 그 동아리가 되셔서 우리 복지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야단도 좀 치시고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칭찬도 해주실 수 있는 애정을 가진 동아리들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작년에도 몇 가지 시도들을 해서 동아리가 좀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복지관 소식지 이름이 사람 풍경이라고 하는 소식지인데요. 그 사람 풍경을 보시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직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복지관에 오시는 주부님들 6분이서 글도 쓰시고 모여서 토론도 하시고 기사도 모아오시고 가편지까지 해서 만든 소식지거든요. 그러한 하여튼 성과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것들이 확대된다라면 우리 복지관은 부천 지역 저희 복지관 인근에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하여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또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노사정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전국에서 운영이 제일 잘 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천노총에서는 이런 노사정 협의회가 올해는 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장님의 바람을 좀 듣고 싶네요. 저희 부천노총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노사정 협의회도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일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부천에 왔을 때 임금이 똑같지만 그래도 나는 부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하여튼 뭔가는 있어야 저는 우수한 인력들이 부천에 확보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노사정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근로자 임대 아파트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조금은 더 좋은 조건에서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노사, 정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과 함께 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때가 왔는데, 예, 마지막으로요, 시민 여러분들께 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한국노총이 이제 6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60년을 맞이해서 참여와 사회적 연대, 노동조합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 이념을 내걸고 새로운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부천노총도 역시 부천시의 한 주체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서, 조직으로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번 만나봅시다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노동조합이 군부 독재 시절 억압과 탄압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87년 이후에 급격한 변화들, 새로운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조직이라는 하여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천노총 노동조합만 인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모든 대화를 다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조직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부천노총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과 우리 사업주 여러분들이 부천노총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봅시다에서는 부천노총 김준영 의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만나봅시다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